네, 동시효과관 보겠습니다. 양쪽은 후반에도 이렇다하게 시장 분위기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점 부근 마감이 예상되고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1.73% 마이너스로 집계되면서 2,700, 지금 2,700선 딱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인 현재도 2,700.08포인트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종가상으로 2,700 딱 맞춰놓으면서 턱걸이를 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내주게 될지 아직 기로에 서 있어서 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장중 내내 상당히 좀 부진했었죠. 그런데 후반에도 낙폭을 쉽게 줄이지 못합니다. 현재는 거의 3%에 육박하는 급락이에요. 오늘장 2.93% 크게 밀려 내려가면서 851.66포인트 정도 선에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하루 만에 25포인트 내주면서 3거래일 연속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다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직전 저점 부근까지 어느새 밀려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종목도 상승 종목이 오늘 몇 개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2,000개 정도의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 가운데서 상승 종목은 몇몇 종목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상품 시장, 상품 가격이 크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이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한 종목군들이고 또 한켠에서는 바로 실적입니다. 개별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하나씩 점검을 해보시죠. 코스피 지수 내에서는 상한가가 하나 있습니다.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 대성에너지가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쪽으로는 하나 더 있죠.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던 GSE 나란히 오늘 가격 잠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렇듯 상당히 강한 흐름이 후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가스라든지 SK가스 이쪽으로도 나란히 7%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금 90달러 선 초반까지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중앙에너비스가 27%대 급등이고요. 그리고 또 이 극동유화라든지 유화자 붙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 종목 몇 가지 더 봐드리면은 UNI는 이렇게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주목받았던 그런 개별 호재를 안고 오르는 종목이고요. 우리 조명이 있습니다. 상품 관련된 종목이 한켠에 있고 또 한켠에서 실적 관련주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 조명이 오늘 장에선 대표적으로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장중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한시 구간대 공시가 나오자마자 바로 반응이 나타났고요. 지난 한 해 동안의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5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2%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나오자마자 한시 후반 구간대 주가가 급등하더니 결국에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은 CJ제일제당이라든지 현대그린푸드 이런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실적을 많이 내놨었고요. 실적과 관련해서 영향받는 종목군들이 다수 자리 잡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휴림로봇도 실적 관련해서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장 10%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이 상품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장 초반에는 에너지 쪽으로 그리고 곡물 쪽으로 매기가 쏠렸다면 오후장 되면서 구리를 중심으로 한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으로 또 매기의 이동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풍산이 대표적인데요. 오늘 장에서 풍산 지금 4% 정도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PJ메탈이라든지 이 알미늄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오전보다 오후에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알미늄 전 세계의 재고가 급감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이 치솟고 있다라는 뉴스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PJ메탈이 1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루코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삼화알미늄, 조일알미늄 이런 알미늄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체로 상승권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도 문배철강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좀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고요. 2월은 짧습니다. 이번 2월달 28일밖에 없는데 오늘이 14일이니까 이제 절반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1월달 한 달 안 좋았고요. 2월은 뭔가 좀 좋아질까 싶었는데 전혀 시장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이렇게 막막하게 2월 상반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여전히 분위기 안 좋았는데요. 우리 증시만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은 전 세계인들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모두 다 또 이렇게 주가 움직임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부터 종가 확인해 보시죠. 2% 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2.23% 하락이고요. 종가는 27,079.59엔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27,000엔 선에 겨우겨우 턱걸이하는 모습이 우리 증시 2,700 라인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일본 증시는 우리 증시에서 공 하나 더 붙인 가격대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비교해서 보실 때 좀 편하실 겁니다. 장중의 흐름도 대체로 이렇게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2% 안팎의 하락 움직임이 장중 내내 이어졌던 부진했던 일본 증시입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이 한창인데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해종합지수도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이너스권 출발해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28% 하락하면서 3,418.4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낙폭 비슷하게 나오면서 1.21%의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 환율 동향 넘어가 보시죠. 다만 좀 눈에 띄는 점이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 나오고 하면은 다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 오르고 달러 강세 나오고 우리는 그렇게 공식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해석, 분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종가 한번 보시죠. 7원 40전이나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의 종가 보시면은요. 1191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오전 한때는 1200원 선도 살짝 터치가 나왔다가 오후에 하락으로 전환돼서 저점을 낮추면서 거래 마쳤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어떤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장 환율 동향까지 알아봤는데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보시죠. 시황센터에서 살펴봅니다. 양시장이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긴축 우려도 버거운 상황인데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분위기 어두운 모습 나타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마감가부터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 2,700선 간신히 지지했습니다. 1.5%가량 밀렸고요. 2,70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실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요. 오늘 내내 하락세 움직임을 지속했는데요. 장중에도 2,700선 한 차례 이탈하는 등 계속해서 2,700선에 대한 지지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약간의 탄력 변화가 있긴 있었는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2,700선 지지하면서 초반대로 거래 마칩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시죠. 네, 오늘 수급 쪽을 보시면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연기금 쪽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934억 원 사자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살짝 돌아서면서 쌍끌이 매수세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다만 개인 쪽에서 매도폭이 확대됐고 1,869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등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 가운데서 기계 섹터가 오늘 4%대로 가장 큰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개별 이슈도 좀 작용을 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의 청약이 좀 미달했다 이런 소식에 오는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기계 섹터를 끌어내렸고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분위기가 어두운 상황인데 운송장비 섹터 2.9%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 외에도 비금속 광물과 건설업종이 2%가량 내림세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못했고요. 전기 전자 섹터도 대형주 영향으로 1.9%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면에 올랐던 섹터들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살아남았던 업종이라고 하면 바로 은행업종입니다. 2.6%대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카카오뱅크 쪽으로 오늘 외국인 러브콜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으로 거래 마친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형주들 가운데서는 의약품 섹터가 좀 방어를 해준 모습이고 0.5%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통신과 섬유의복 그리고 운수창고는 약보합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오늘 분위기 보시면요. 파란불이 좀 가득한 채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반도체 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1.6% 밀린 73,7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외국인 그동안 매수세 기록하다가 7거래일 만에 매도 쪽으로 전환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습니다. 벌써 9거래일째고요. 강보 합권 기록하면서 13만 2,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성장주들 보시면 분위기가 그닥 좋지 못했는데 확실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큰 모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약세 흐름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이제 MSCI 지수에 좀 조기 편입될 예정인데 오늘은 좀 선반영된 이런 물량 때문인지 3.9% 거의 4%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46만 3천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삼성 SDI도 3.8%대 내림세 기록한 가운데 LG화학도 2% 밀리며 61만 9천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플랫폼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오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가운데 카카오가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대거 좀 눈높이를 낮추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카카오 3%가량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9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88,800원 종가 기준으로 형성됐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 그래도 잘 버텨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도 보합권 수준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상승으로 76만 3천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생산 차질 우려가 좀 심각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수급난 우려 때문에 그동안도 분위기가 좋지 못했는데 주가가 아래쪽으로 계속 향하면서 오늘 현대차가 신저가 부근을 터치했습니다. 3.5% 밀리며 17만 6,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기아도 신저가 부근과 단 3,000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현재 2.5% 하락하면서 7만 7천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금융주들 보시면요. 약세 흐름 오늘 같이 좀 동반적으로 나타났고요. KB금융 1.8% 밀린 6만 4,6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 외 종목들 포스코 2% 하락하면서 28만 4천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망 쇼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각종 원자재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는 100워데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석해드리자면 선물이 현물보다 싼 현상인데요. 즉각적으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물 쪽에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는 점차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구리나 알루미늄 쪽으로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구리 쪽으로 보시면 이구산업이 21% 급등 나오며 4,745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오늘 대창과 풍산도 4%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도 함께 좀 움직였는데 특히나 조일알미늄이나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에 오후장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상승 탄력이 높아지는 모습이었죠. 일단 PJ메탈이 14% 급등 나오며 5,70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알루코, 조일알미늄,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공급망 쇼크 이 관련 종목들 제외하고는 오늘 식품주들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인플레이션과도 일전 영향이 좀 있는데요. 외식 물가가 올라가면서 들썩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내보였습니다. CJ 프레시웨이 6% 오른 36,500원 기록했고요. 결이 좀 비슷한 종목들이죠. 급식 이런 관련 종목들로도 엮이곤 하는데 현대 그린푸드도 2.4% 오른 8,420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푸드 장중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약보합권입니다. 그래도 양봉 전환하면서 81,700원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분위기 상당히 어두웠죠. 2%대 하락세 조금 더 저점 낮추면서 2.8%까지 밀렸고요. 852포인트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7조 원도 미치지 못하면서 6조 원대 중반까지 내려갔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저점을 좀 낮추는 모습이었고요. 2%대 하락세 기록하게 되면서 장중에 또 850선 아래쪽까지 내려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860선 이 부근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10포인트가량 내려간 모습이고요. 850선 초반대로 거래 마칩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입니다. 네, 수급에서는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됐고요. 기관도 매수 쪽으로 거래 마쳤네요. 내상끌이 매수세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961억 원이었고요. 기관을 보시면 196억 원 사자세를 기록한 모습인데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 쪽에서는 1167억 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그래도 상승했던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그룹주들 보시면 시장 대비 확실히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유지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63,400원 기록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85,8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각각의 흐름이 좀 지속된 모습인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0.7% 밀린 33만 400원에 거래 마쳤는데 LNF가 강보합권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17만 9천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이 테슬라와의 협력의 성장 가시성이 확보됐다. 그리고 신공장까지 올해 가동되면서 퀀텀 점프에 이어가 될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LNF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반면에 첨보는 3%가량 조금 깊게 하락폭 나타나면서 27만 2,9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게임 종목들도 보시면 오늘 흐름이 좀 제각각으로 보여지고 있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지난주 목금에 정말 분위기 많이 어두웠는데요. 장중에만 해도 거의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 기술적인 반등 나오면서 1% 오른 97,00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펄어비스 1%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1.8% 밀린 69,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좀 더 체크해 보시면요. 리노공업 보실까요? 오늘 0.8% 오른 17만 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지난해 이익이 1,171억 원이었다. 이렇게 좀 나왔고요. 주당 2,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콘텐츠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 제2콘텐츠들이 좀 강했죠. 이쪽으로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강보합권 기록했고요. 81,7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이 좀 많이 밀리게 되면서 불안한 시장 속에서 거래 정지가 됐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총 14위권이 됐는데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운명이 결정됩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일지 아닐지가 이번 주에 결정나니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확실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주말 중에도 많은 내용이 나왔었죠. 일단 오는 16일이 침공 날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품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빠르게 촉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방산주들도 오늘 올랐고요. 그 외 에너지, 공급 대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쪽으로 반사수혜가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방산 종목들 보시면요. 장중에 탄력이 많이 둔화되면서 결국에 두 종목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퍼스텍과 휴니드가 하락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 1%가량 탄력 잃으며 거래 마쳤습니다. 네, 반면에 한일단조 5% 오른 3,325원 기록했고요. 빅텍도 6% 상승하면서 6,51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에너지 관련 종목들인데요. 석유 관련 종목들 그리고 가스 관련 종목들에 확실히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GSE 보시면 상한가 터치하면서 4,660원 기록했고요. 대성에너지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11,100원으로 거래 마칩니다. 중앙에너비스 25%대 급등이 나온 가운데 한국석유도 두 자릿수대 상승 흐름이었고요. 흥구석유, 대성산업, 서울가스까지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 오늘 대체적으로 양봉 그리고 빨간불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선물 3월물 움직임은 1.2% 정도 밀리는 흐름이고요. 363포인트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보시죠. 네,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매도폭이 축소되더니 매수 쪽으로 돌아섰고요. 1,030계약 타자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물과 선물 모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점 특징이 되겠고요. 네, 기관 쪽을 보시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좀 매수세를 어느 정도 매수 쪽으로 방어를 하나 싶었는데 결국 961억 원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은 417계약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